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하면 한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모달러티로 이제 지놈 레볼루션이 되면서 지노믹스나 지네틱스에 대한 정보가 어디셔널리 한 30%? 뿐만 아니라 이제 IoT나 아까 하이퍼 커넥티비티 기반으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60%. 이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니까 실제로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아까 뭐 데이터도 익스플로전하고 의료 환경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인슈어런스 컴퍼니들도 바뀌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양이냐 가치냐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왔는데 생명을 한 10% 연장해 주는데 가격이 2배면 그거를 우리가 사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이런 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R&D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이거에 이제 대부분은 데모그래픽 체인지에서 옵니다. 실제로 데모그래피를 이길 수 있는 게 특히 의학같이 이제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학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당뇨 환자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체온계 하나에 블루투스를 해서 미국 카운티별로 이렇게 찍는 데이터 플랫폼은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CDC가 그 카운티가 인플루엔자가 팬데믹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3주 후쯤에 통계를 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이제 이렇게 체온계만 하면 그날 자기 카운티에 학교를 내가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그리고 그 샵에서는 뭐 이렇게 해열제라든지 이런 걸 미리 갖다 놔야 될지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면 강력한 파워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못 가진 정보였고 뭐 그런 거니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2008년에 네이처에 구글 트렌드라고 구글 검색에서 이제 뭐 모기 칼칼하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인플루엔자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3주 후에 나오는 CDC 정보랑 이렇게 한 건데 여기 2012년 13년 사이에 이렇게 아마 스와인플루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하니까 열이 안 나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찾는 양 대비 디스크리펀시가 2배, 3배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도 이제 뭐 정가의 보도라기보다는 아주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저희가 다뤄야 된다는 얘기고요. 페이스북에 이제 선생님들이 라이크하면 뭐 10개 이상 라이크하면 내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100개 이상 라이크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내가 토바코 어딕션이 있느냐, 알코올릭이 있느냐, 뭐 드럭 어딕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질환 같은 걸 하는데 한 80% 정도 액큐러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모임으로써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액큐러시는 아직 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건 IBM 아스펜 장표인데 IBM은 이제 이런 오퍼튜너티를 가지고 했는데 IBM 자체도 논란이 많지만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8트릴리언 정도의 이그잼이 있고 있는데 2트릴리언 정도는 쓸데없이 하는 그냥 돈을 주니까 하거나 뭐 해도 평가를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미징 같은 경우도 필요 없이 하는 거 너무 많고 온콜로지 같은 경우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많아서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베러 아웃컴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의료가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뺑글뺑글 도는 루틴에서 쉽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의료는 이제 의료보험 사기 같은 것도 잡아야 되고 뭐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자동화할까 이런 거에 360빌리언 정도의 이제 새로운 마켓이 있을 거다. ICT랑 이게 근데 IBM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수많은 이제 애플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뭐 제브라 메디칼 같은 이제 스타트업까지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잃고 있고요. 이게 ICT랑 헬스케어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제노믹 레볼루션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사람 생명 연장이라든지 노화, 엔티에이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엔 그게 이제 컨버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나 빅데이터에서 이제 인허가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뷰노는 본 에이징이 인허가가 됐고요. 이거는 비보험 수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말고도 이제 다른 회사들도 계속 이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팩스 시장이 한 300개 정도 생겼고 회사들이
지금도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제 이 팩스 시장의 메이저 회사로 우리나라에 남아서 세계에 컴피티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AI 디바이스나 메디컬 디바이스가 우리나라에 활성화되려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인허가나 보험에서 커버를 해서 실제로 이거의 시장을 만들고, 실제로 이게 이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 수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켓 사이즈가 아까 뭐 CAGR이라고 연중이 이제 얼마나 성장하느냐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42%,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리고 전 세계 의료 시장의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광고 시장이 뭐 50배에서 100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이제 메인은 광고를 기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 옵티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꼭 이제 의사들의 일만 줄이는 거냐, 병원 전체의 시스템을 보면 이제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우주선 날릴 때 쓰는 이제 코맨드 센터 같은 거를 띄워서 날아다니는 헬기나 앰뷸런스나 병원의 상황이나 자기 어필레이트 하스피탈의 상황까지 다 보고 얼로케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암 환자의 입원 용량이 60% 증가, 병원이 1.6배 커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병원은 이제 항상 자원의 리소스에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응급실 대기자도 줄고 수술 대기자도 줄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얼로케이션하는 빅데이터 이런 얼로케이션 시스템만 집중 관리하더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로컬 커뮤니티에 이제 개인이 있다는 뜻이고요. EMR은 의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더 불편하기만 하거든요, EMR을. 근데 이거를 IoT를 붙이면 의사 일이 드라마틱하게 줄고, 대부분 간호사지만, 그래서 환자의 밴드 같은 걸 채워가지고 손으로 수기로 입력하는 그런 EMR에 들어가는 걸 자동화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코드블로 이제 병원 안에서 심장이 멈추는,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게 56%나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필립스나 이런 회사들이 병원을 잡고 막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데피니틀리 팩스랑 비슷한 겁니다. 필름 대신에 그 필름을 디지털라이즈해서 쉐어만 해도 필름 안 써도 되니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수입해야 되고 케미칼 남고 뭐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병원 시스템 EMR에 붙이고, 또 이제 아주 어린애가 요즘 잘 안 태어나서 문제인데 돌연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아무리 옆에 있더라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약회사랑 투자회사랑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회사를 같이 창립해가지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님을 이제 CEO로 앉혀놨는데, 실제로 아마존이 뭘 하면 세상을 진짜 바꿉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를 사가지고 진짜 기사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런 것처럼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 미국 회사들도 이제 견디기 어렵고, 미국의 인슈어런스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걸 ICT를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넘어갔고, 페이션트 임파워먼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도 바뀌고 있지만, 지금 환자들이 점점점 똑똑해지고 의학 데이터가 점점점 억세서블해지면서 정보 접근성이나 질병의 구조가 변화되고 환자의 권익이 중요해지고 의료비 관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를 그냥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객체로 의료에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이제 함을 당한다, 병원에서 이제 상처를 받는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EU 조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의사의 진료 과정에 끼워가지고 환자의 권익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의료를 더 강화해보자. 그런 이제 페이션트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이제 IoT나 AI나 블록체인을 다시 리로케이션을 해서 실제로 지금 새로운 차원의 의료에서 그런 걸 해결해보자라는 이제 큰 시도가 있고요. 메디컬 인슈어런스 관점에서도 환자가 회사랑 같이 설계한 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꼭 해야 되는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가 이제 PHR, 환자 레코드를 자기가 가지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큰 철학적 배경이 있는데, 이거를 이미 이제 구글 헬스가 2006년부터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20만 원씩 주고 환자 데이터를 받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이나 의사가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베니핏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주는 정보가 굉장히 리미티드 돼서 실제로 이걸 모아봤더니 쓸 수 있는 빅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소셔블하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회사들이. 또 이제 블루버튼이라고 미국의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는 환자한테 자기 정보를 주자라는 그런 노력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맞춰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내 손 안의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멘스 같은 데는 삼성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삼성은 핸드폰 파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뭐든지 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이제 페이션트 인파워먼트 관점에서 다시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멘스는 결국 병원하고 의사 네트워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결국 이제 삼성이 이제 의료기기, 영상기기만 만들게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페이션트 인파워먼트까지 가질 못했지만, 지멘스는 실제로 이페이션트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환자 개개인이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레벨로 이제 떨어뜨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PHR이 이제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PHR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환자들이 자기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를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에게 이제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면 내가 페이션트라 그래도 인슈어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시전을 이제 환자가 개인이 해야 되는 이슈가 됩니다. 포괄적 동의 뭐 이런 거 우리 보험수가 받을 때 뭐 이렇게 받듯이 뭐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메디블락이라는 회사가 블록체인을 묶어서 환자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유시지 케이스가 PHR을 만들겠다. 결국 환자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 건데요.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아직 기술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고 너무 리지드합니다. 의료에서 쓰기에는. 그러냐면 아무 잃어버리면 아무도 억세스 하지 못하는데, 개인정보는 자기가 이제 정신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고, 의료 데이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 이을 수 없고 인다이렉틀리 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AI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다 미개 부족 상태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주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동영상이 안 들어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냅스를 설명한 거고요. 뉴런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공학적으로 어프락시메이트 해가지고 사람의 뇌가 복잡한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맥스 플링 레이어가 캐스케이딩 하다라는 게 사람의 시각 중추에 있다라는 거는 50년대에 제안이 됐었고요. 이거를 이제 70년대 일본 연구자가 이제 컴퓨터로 해보겠다라고 했고, 80년대 르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로 숫자를 나누는 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만모라든지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걸 실제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하는 게, 그때만 해도 이게 성능도 별로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져다 주는 이제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만 주면, 이렇게 데이터하고 정답을 주면 아주 엑스퍼트 프로그래머가 의사랑 협의해가지고 그거에 아주 핵심이 되는 것들을, 의사의 난리지를 어떻게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새로 보는 질환이 있듯이 의학의 버라이어티가 어떤 한 지식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열렸고요. 물론 이제 병원에 데이터가 있지 병원이 직접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회사한테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게 돼서 포지셔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의료에서 베러 디시전, 환자를 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프리시즌 메디슨 관점에서 더 좋은 디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게 IBM 마슨이고, 이쪽은 이제 심볼리즘을 쓰고 있는 거라 공학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이제 인디비주얼 리스크 프리딕션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환자를 베러 매니지, 뭐 디시전을 잘하면 매니지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베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챗봇 같은 형태로 뭐 아침에 밥을 안 먹었는데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점심에 2알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챗봇 같은 걸 통해서 아주 쉽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생길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운동하기 전에 그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뭐 주스 한 잔 먹어라, 뭐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기술의 본질은 이피션시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메디컬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AI나 수많은 것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뭐 면접도 할 수 있고 드럭 디스커버리도 할 수 있고 오프플로우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일단은 이미징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CNN의 핵심이 이제 비주얼 코텍스에서 시작했듯이 영상과 시각에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영상학과 선생님이나 병리과 선생님의 레코그니션, 언더스탠딩은 아니지만 레코그니션이 상당 부분 되는 의료 자배, 의사들도 하기 싫어하는 잡일을 이제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요. 그게 대부분이 이제 이미지 트랜스폼이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비슷한 증상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저 영상이 당뇨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 아마 이건 피부암인데 네이처, 그리고 이거는 병리인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주 엑스퍼트가 아닌 의사보다는 잘하지만 아주 엑스퍼트 의사보다는 못하는 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언맨 리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면 레이블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피션트하고 싸게 레이블 할 거냐. 그 병원마다 차이를 현실에선 줄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공학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의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터프리터블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서턴티, 의학에 항상 언서턴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질환은 기본적으로 임밸런스입니다. 정상이 대부분이고 비정상은 아주 일부인데 이런 임밸런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 번도 보지 않은 언슈퍼바이드 러닝이 굉장히 잘 되긴 하지만 애큐러시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1%만 떨어져도 의학에서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슈퍼바이드 러닝을 해야 되는데 슈퍼바이드 러닝을 했을 때 한 번도 안 본 클래스를 강제로 어디 클래스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나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이거 노벨한 거니까 의사가 봐라. 뭐 의학에도 계속 있는 문제입니다. 희귀 데이터 학습, 뭐 리프로듀서블한 거, 어드버셜 어택, 노이즈를 조금만 줘도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강인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미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의학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인듀스한 머신러닝을 하면 훨씬 더 가까이 글로벌 옵티멈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적은 데이터라도. 트랜스퍼 러닝이 실제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판독을 CT 찍는 순서대로밖에 못하거든요. 어느 게 더 중요한 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이 먼저 보고 이게 병이 있으면 먼저 판독하게 순서만 바꿔주는 거죠, 의사들의. 그러면 의사의 고난을 미니멀리 건들면서 병원의 오프플로우를 좋아하는 그 노말이 제일 뒤에 쌓이게. 물론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죠. 틀리면 심한 환자가 노말로 분류돼가지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빅데이터 팩스, 병원 안에 이제 팩스 시스템이 있는데 진짜 그냥 영상 선생님이 판독하고 그 디스크립트, 그 퀄러터티브하게, 그리고 임상의사선이 한번 보고 한 몇십 년 동안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일일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미리 스크린ing해서 다 정량화해주면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펀딩을 받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르쿤 같은 경우는 정상을 빼주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런캔서 스크리닝을 위험군, 담배를 피거나 이미 캔서가 있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를 하면 1000명 중에 3명, 외국 같은 1000명 중에 7명이 노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900명만 빼줘도 9분의 1에 10분의 9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머지 100장만 보면 의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영상학과 선생님만 5만 개의 태스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일일이 슈퍼바이즈드 매너로 만들면 5만 개의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새로운 앱스토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지멘스 플리스 같이 이미 이런 앱스토어에 관심 있는 회사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 입주해라. 뭐 너희들이 하면 내가 추문 고민 추고 이제 돈은 왕서방이 벌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헬스케어를 리디자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관점에서 보면 병원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템
어떤 거가 진짜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두 번째가 이제 레이블이 굉장히 비싼데 뭐 자마처럼 뭐 몇십 명, 한 50명의 이상의 안과 의사를 해서 뭐 몇 번씩 읽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냐. 뭐 이거를 학습하는데 이제 특별한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이제 뭐 이런 레귤레이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상품화에 대한 관심 실제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의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돼 있지만 막상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계속 이슈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힌튼이 뭐 5년 안에 뭐 레디올로지 뭐 지금 당장 레디올로지 받지 말아야 되고 5년 안에 레디올로지를 뭐 수료는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뭐 그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일종의 오버피팅인데요. 너무 잘 되시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의료계 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다가 점점점 보수적으로 의사들이 더 많이 개입해서 더 밸리데이션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속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만 하는 잡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잘 못하는 거. 그중에 응급실 대응, 영상 판독이 실제로 한밤중에 오는 응급 환자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인도 의사한테 판독을 넘기지만 우리나라는 판독을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응급 영상학 전문의가 24시간 스테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이제 중환자실 같이 계속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게 영상학과 선생님이 근무 시간인데 일주일에 30%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영상학과 선생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이제 간신히 한두 명 이제 당직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은 더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응급 판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슈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수술장에서 실시간 격리, 수술 조직을 잘라놓고 나서 조직이 깨끗이 잘렸는지를 격리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전도 놀아야 되고 병리과는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고 환자는 마취 상태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누구나 굉장히 괴로운 상황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지겠고 생체 신호 모니터링 보면 같이 모니터링할 디바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취과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요. 이 컨티뉴어스하게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소리 날 때만 보는 거죠. 소리 날 땐 이미 이벤트가 생긴 거고 그 전에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식의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잡일인데 인공지능이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타겟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NN은 잘 알겠지만 저희는 가판독 인공지능이 미리 판독하고 동영상인데 체크만 하면 판독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의사가 단위 시간당 많은 판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거는 수가 문제도 없습니다. 의사는 한 건당 수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당 판독을 더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리는 피지컬리 인간이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 영상 같은 게 디지털 패솔로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보다는 오히려 패솔로지가 더 먼저 갈 가능성이 많고요. 인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단층 영상은 영상학과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서지컬 이미징이라는 모든 의사들이 원하는 그로스 패솔로지나 환자들이 원하는 거를 예전에는 할 수도 있었지만 비싸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할하면 이렇게 다양한 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다양한 거를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열려서 서지컬 이미징 필드도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 오디오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오디오를 이제 자동 판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술장 동영상을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지금 어떤 수술 페이지고 조금 있으면 신경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수술장 디바이스를 디텍트 한다든지 랜드마크를 동영상에서 디텍트하면 서지컬 뷰를 언더스탠딩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시각을 언더스탠딩 하면 차를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런 기술의 끝은 결국 자동화 기술일 수 있습니다.